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 전문 로펌 법무법인 열린의 대표 정충진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경매 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경매 초보분들을 위해서 경매 강의도 많이 이 방송으로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까 잠깐 유튜브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유튜브를 한번 신경을 좀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경매 초보분들을 위한 지금 경매 처음 입문해가지고 경매에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낙찰을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방송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단 10분 만에 끝내는 아파트 경매의 모든 것 일부 권리 분석 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경매에 처음 입문해가지고 뭐 토지나 공장 뭐 이런 것들 받지는 않으실 거지 않습니까? 상가 같은 거. 이 아파트 경매에 주로 많이 도전들을 하시는데 아파트 경매 여러 가지 특징이 좀 있죠. 그래서 이 아파트 경매에는 뭐 여러 가지로 낙찰도 받아야 되고 권리 분석도 해야 되고 대출도 받아야 되고 뭐 입찰가 쓰는 요령부터 해서 다양한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지만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건 역시 권리 분석이죠. 그래서 학원에 8주 뭐 다녀야 되고 뭐 책도 몇 권씩 뭐 이렇게 쌓아놓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가지고 포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파트 경매 모든 거 일부 이 권리 분석편 제 방송 10분짜리만 보시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혼자서도 분명히 입찰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뭐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기타 이제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 방송을 하나를 끝으로 혼자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경매 강의를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경매에 대한 두려움 정도는 충분히 없앨 수 있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제 방송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리분석편을 먼저 공부를 할 텐데 과연 학원 8주를 다녀도 어려웠던 책을 뭐 수십 권을 쌓아놓고 읽어봐도 복잡했던 그 권리 분석이 과연 10분 만에 끝낼 수 있겠는가? 끝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 전문 변호사가 최고로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시자고요. 먼저 여러분들 권리 분석이 뭔가요? 권리 분석이라는 것들은 어떤 아파트가 이제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등기부등본이 지저분해지죠. 그렇죠? 뭐 세금에 기한 압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면 근저당권, 그리고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썼다고 한다면 가압류, 그리고 뭐 가등기, 가처분, 뭐 전세권,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제한적인 권리들이 등기부를 지저분하게 만들죠. 그런데 낙찰과 동시에 그런 것들이 말소되지 않고 혹시라도 한두 개가 낙찰자한테 인수가 된다고 한다면 정말 큰 낭패지 않습니까? 그런 거. 등기부상의 지저분한 권리들이 낙찰과 동시에 말소가 되는가 아니면 낙찰자가 인수할 게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뭐죠? 바로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 학원에서 4주 동안 배울 거 단 5초 만에 끝을 낼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권리 분석 중에 또 하나의 유형은 임차인이 있는데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떠안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분석하는 것을 임차인 권리 분석이라고 하죠. 사실은 이제 이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과 임차인의 권리 분석 예전에 제가 한 2년 전쯤에 그 방송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짧게 권리 분석을 하는 것들을 영상을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 영상을 보셔도 되겠습니다만은 그 영상은 뭐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토지, 상가 다 해당되는 것들이긴 합니다만은 이 부분들은 아파트 권리 분석, 아파트의 특유한 그런 권리 분석이니까 좀 더 짧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그 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 분석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이제 경매를 조금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유치권이니 법정지상권이니 뭐 지분 경매니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 등 이렇게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 임차인 권리 분석 무관하게 등기부 외에서 낙찰자가 떠나야 될 권리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분석하는 작업이 이제 등기부 외 권리 분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유치권 등 등기부 외 권리 분석은 일반적인 그런 아파트, 하자 없는 아파트를 들어갈 때는 전혀 불필요하거든요.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만 잘하면 이런 부분들 등기부 외 권리 분석할 것들이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자 없는 물건, 법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물건을 들어갈 때, 그건 일반 물건이라고 하죠. 일반 물건을 들어갈 때는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과 임차인 권리 분석만 하면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권리 분석의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들 학원에서 8주 동안 배워야 되는 걸까요? 말소기준 권리를 찾는 걸까요? 말소기준 권리를 외워서 권리 시간 순서대로 쭉 늘어놓은 다음에 말소기준 권리를 찾고 또 그중에서 또 최종적인 말소기준 권리를 찾고 비교 분석하고 임차권은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지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지 다 분석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권리 분석의 핵심은 바로 여러분들이 따로 뭔가를 공부해서 판단하는 것들이 아니라 법원에서 어떤 서류를 통해서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이런 거. 예. 여러분들 경매랑 틀린 게 이제 일반 매매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매매는 공인중개사가 다 알아서 해주죠. 이 물건,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임차인하고 언제 이사 날짜를 맞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공인중개사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일반 매매로 하게 되면 되게 수월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때에도 다 이렇게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과 임차인의 권리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해주니까 우리는 신경을 덜 썼던 것뿐이죠. 그렇지만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해주듯이 알아서 해주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매각물건 명세서, 약칭 물건 명세서라는 건데요. 어떤 물건이 경매에 들어가면 꼭 이 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권리상의 복잡한 것들, 낙찰자가 주의해야 될 것들을 안내를 해줍니다. 이렇게 공지를 해주는데 낙찰자는 입찰자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것들 다 외우고 분석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물건 명세서에서 공지해 주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권리 분석은 물건 명세서 하나로 끝을 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권리 분석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물건 명세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수원지방법원의 어떤 아파트에 대한 그 매각물건 명세서입니다. 정식 명칭은 매각물건 명세서, 약칭으로는 물건 명세서라고 칭하는데 여기 이제 2020 타경 11284 이렇게 사건 번호가 나와 있고 나중에 이제 이 사건 번호를 입찰 봉투에 써서 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물건에 입찰했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것들. 그리고 기타 이제 이런 몇 가지 이렇게 그 공지 사항들이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로 일자라고 써 있는 거, 요 부분들이 이제 바로 등기상의 권리 분석과 관련된 내용들이고 요 2로 돼 있는 부분들이 바로 임차인 권리 분석과 관계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 명세서만 제대로 볼 수 있으면 제대로 보는 거 배우는 거 5분도 안 걸립니다. 그거만 볼 수 있으면 그 권리 분석은 다 끝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그 권리 분석인데 매각 물건 명세서로 알 수 있는 권리 분석인데 먼저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은 어떻게 하는가? 이 약간 매각 물건 명세서 나온 것들 중에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낙찰로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 이 한 줄을 찾아보고 해당되는 게 있는 건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말소기준 권리 외우고 뭐 복잡하게 그렇게 공부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기 있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 이 가처분 어려운 말이니까 이건 빼도 됩니다.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매각이란 말이 곧 낙찰이죠. 낙찰로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봤더니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등기부에 뭐 수백억의 가압류, 가처분, 뭐 저당권 설정돼 있고 막 이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복잡하다 하더라도 효력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낙찰로 그 말소되지 아니하는 것이 해당 사항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낙찰로 말소가 돼서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돌아온다는 것이겠죠.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은 이게 끝입니다. 학원에서 4주, 8주 동안 배울 것들 이 한 줄로 요약이 된 것이죠. 제가 이제 예전에 이 똑같은 방송에서 이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을 이렇게 한 줄로 정리를 해드렸더니 댓글들이 수도 없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댓글들이 뭐냐면 경매가 정말로 이렇게 쉬운 건가요? 정말로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 한 줄이면 끝나는 건가요? 이렇게들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 전문 변호사, 여러분들 시중에 알고 계시는 혹시라도 여러분의 선생님이었던 분들 대부분 다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일 거예요. 책도 제가 많이 냈고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 전문 변호사인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한 줄로 끝이 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사도 그렇고 모든 진리는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이제 그 진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정말로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마찬가지로 경매도 여태껏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오셨겠습니다만은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의 핵심은 바로 이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낙찰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확인해보고 해당 사항 없음. 거의 95% 이상은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안 들어가면 되겠죠. 해당 사항이 어떤 것이냐면 그 선순위 가등기 같은 거, 몇 월 며칠자 선순위 가등기는 소멸되지 아니함 이렇게 기재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효과로서 가등기가 본등기를 치게 되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음,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해줍니다. 그런 물건은 들어가지 않으면 되겠죠. 해당 사항이 없다고 돼 있거나 아니면 공란으로 돼 있는 거, 이렇게 되면은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 권리 분석을 하고 등기부 외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 사항들인데, 벌써 이제 10분이 넘었네요. 유튜브 방송은 10분이 넘어가면 또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오늘은 그러면 이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 학원에서 4주 이상 배워야 될 것, 8주 동안 배워야 될 것들을 단 5초 만에 끝냈다, 이거에 만족하시고 다음번에 우리 이제 임차인 권리 분석을 해볼 텐데, 이것도 단 한 5초 정도 배우시면 끝이 날 겁니다. 좀 더 복잡하게 설명한다 하더라도 1분 안에 끝낼 수 있으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다음 방송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3부에 나눠서 할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권리 분석은 이 권리 분석뿐만 아니라 또 하나 복병이 있죠. 바로 관리비. 이 전 소유자가 이제 아니면 전 임차인이 점유를 하면서 관리비를 미납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문제가 되는 게, 임차인이 소유자를 대신해서 납부했던 장기 수선 충당금도 낙찰자가 인수하겠는가, 이런 부분들도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단 10분 만에 끝내는 아파트 경매 모든 건 2부, 나머지 권리 분석 배우고, 그리고 실전 사례, 과거에 진행했던 사례와 그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물건 하나 딱 뽑아가지고 한번 실전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총 3부에 걸쳐서 한번 해볼 텐데, 이 10분짜리 3개의 방송을 다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혼자서도 충분히 입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카페지기로 있는 그 행꿈사란 카페가 있습니다.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의 약칭인데, 행복한 부자들의 쉼터니까 카페도 가입하셔가지고 강의도 체계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한테 힘의 원천이 되는 거니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 전문 노펌 법무법인 열린의 대표이자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 약칭 행꿈사 카페지기 정충진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